자, 이번 이야기는 경제산업부의 신선미 차장 그리고 카이스트 이지환 교수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차장, 일단 녹음 기록을 들어보니까 과거 어려웠던 우리 대한민국 시절에 경제 성장에 동참했던 기업인의 좀 고뇌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복원된 자료를 보면요. 오디오와 비디오만 5,300건, 문서 3,500건 등 모두 13만여 점입니다. 최종현 선대회장의 이 육성 녹음만 해도 3,530건인데요. 하루 8시간씩 들어도 1년 이상 걸릴 만큼 방대한 분량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최 전 회장께서 이 소프트웨어의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미래를 내다봤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기업만이 장수를 한다고 하죠. 최종현 선대회장은 우리나라 산업이 하드웨어 제조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역설하곤 했습니다. 선대회장은 사업 방향을 두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임원들과 토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육성 직접 들어보시죠. 한 집에 냉장고를 갖다가 5대, 6대 시키면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그래 거기서. 그럼 앞으로 경제 발전 뭘 할 거냐, 아니면 소프트웨어에서. 네, 현재 SK그룹의 핵심 사업은 반도체와 바이오죠. 모두 최종현 선대회장이 일찍부터 앞을 내다보고 고부가 가치 사업에 뚝심 있게 투자한 결과물로 평가되는데요. 반도체 사업은 1978년 10월 선경 자회사로 설립한 선경 반도체가 출발점입니다. 지금은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을 생산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죠. 특히 SK하이닉스는 올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1993년에 출발한 이 바이오 사업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뇌전증 신약을 미국에서 판매할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 속도도 단축하고 있습니다. 자, 신 차장, 최종현 회장은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과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독특한 그룹 전략을 이미 일찌감치 펼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교수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그럴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우에 사업적인 성과 외에도 우리나라 다른 기업가들과 상당히 차별적인 어떤 유산을 남겼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게 1979년에 첫 제정한 성경 경영관리 체계, 지금은 영어로 SKMS라고 불리는 경영 철학입니다. SK그룹은 현재 여러 계열사를 두고 있지만 모두 이 SKMS를 기반으로 비전과 문화를 공유하되 또 각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소위 따로 또같이라는 그런 그룹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 79년에 나온 성경 경영관리 책의 초판을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기업은 영구히 존속 발전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기업은 사람과 달리 물리적인 수명의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연구개발, 생산, 경영 지원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함께 일심동체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실무적인 지침까지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습니까? 예, 1980년에 최종현 선대회장께서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해서 이제 유공을 출범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2년도 안 된 시점에 사내 간담회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 회장께서 새로운 비전을 벌써 제시를 하셨는데 그게 유공이라는 회사가 단순한 정유회사가 아닌 종합에너지회사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종합에너지회사의 개념에는 한참 후에나 화두가 된 태양에너지라든지 원자력, 배터리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슈퍼라는 말과 엑설런트라는 말을 결합을 한 이 수펙스라는 말이 SK그룹에서는 자주 쓰이는데 이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신 차장, 요즘 안 그래도 우리 경제, 정세 모두 힘든 상황인데 과거에도 이만큼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석유 파동 때인데. 근데 SK그룹이 당시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고요? 그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원유 공급을 이끌어내면서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이겨내는데 기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의 인맥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1차 오일 쇼크는 1973년입니다. 두 달 사이에 원유 가격이 4배로 치솟았는데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한국의 정유 3사의 원유 공급을 줄이겠다고 통보하자 우리 정부는 당시 김종필 총리를 포함한 민관 사절단을 사우디아라비아로 급파를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자 최 선대회장이 구원투수로 나선 겁니다. 육성 직접 들어보시죠. 원유가 그때도 모자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때 그 풀어진 적도 있다고 그래서 그때 박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국가에 고마운 그 저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칭찬도 박 대통령. 최종현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인맥이 있었던 건가요? 석유그룹, 성경그룹이 그 당시 성경그룹이죠. 석유 사업을 진두지휘를 하면서 아하. 이 사우디 왕족 그리고 사우디 정재계 인사들과 끈끈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문제는 이란의 석유 수출 중지 조치로 1978년 말부터 1979년까지 2차 오일 쇼크가 또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지는데요. 당시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원유 재고가 바닥이 나자 서울 시민들은 남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난방을 해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도 최 선대회장이 해결사로 나섰는데요. 당시 배럴당 42달러에 거래되던 이 원유를 24달러에 하루 5만 배럴씩 공급하면서 2차 오일 쇼크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오일 쇼크를 주도적으로 극복하기는 힘들었던 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했었죠, 당시에는. 물론입니다. 예. 우리 해방 직후 시점으로 만약에 돌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GDP 순위가 전 세계에서 한 40위권에도 들지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50여 년 만에 12위권으로 도약을 했고요. 물론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이 현장에서 급속한 이 산업화와 수출 주도 성장을 견인한 이 민간 기업들 또 민간 기업가들의 역량이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급속히 발전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유공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 진출, 또 현대의 경우에는 조선 자동차, 건설, 또 LG의 경우에는 전자, 화학 산업 진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 네. 경제 에너지를 분출시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신 차장,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이 녹취록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내용도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 지금 공개된 거죠? 맞습니다. 그 당시 성경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들여서 태평양 증권을 사들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무슨 내가 돈이 없어서 말이야 4,300억씩 일시불을 하고서 제2이동통신을 사는데 무슨 뭐 증권회사에 뭐 저를 사는데 하드한테 비자금 빌려다가 내가 산 거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들어보시면 설득력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회장이 소송 중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태평양증권 인수에 오히려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산 거다. 뭐 이런 내용도 공개가 됐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비자금을 조사하던 이 검사가요. 왜 수지 안 맞는 장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최종현 선대회장은 정부 허가니까 커다란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뭐 그 증권회사를 뭐 하면서 돈이 없어서 대통령한테 돈을 빌려다가 그걸 했겠느냐 내가. 그런 돈을 왜 얼마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SK 하면 텔레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증권사 인수 말고도 지금 한국 이동통신 지분 인수 이야기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다고요? 녹취록 속에. 어떤 내용이죠? 당시 상황을 보면요. 공개 입찰로 시가보다 비싼 4,300억 원의 이 한국 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
주식 공개 매각 발표 전만 해도 이 8만 원대였던 주가가요 3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시가보다 높은 주당 33만 5천 원을 투입해서 인수하다 보니까요. 당시에는 승자의 저주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당시 입찰 기업들이 써낸 주당 평균 가격은 18만 7,400원이었거든요. SK 입장에선 특혜 의혹과 비난을 씻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했던 셈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그룹 전체를 생각하면은 캐시플로우가 뭐 8천억 쓰고도 1조가 되니까 몇 가지 뭐 조달하고 또 열심히 벌으면 그 돈은 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사람이 병나면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2천 내가 그냥 정부에 더 줘라 이렇게 하니까 속은 내가 편하더라. 자, 그리고 최종현 회장이 당시에 정경련 회장직을 고사했었는데 그 이유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육성을 들어보면요. 사돈이 대통령인데 내가 제게서 정경련 회장을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언급이 있는데요. 세간의 오해를 우려해서 고사를 했고 이에 유창순 전 국무총리가 2년을 더 재임해서 4년간 정경련 회장을 맡았다는 겁니다. 수락한 건 거절할 명분이 없어진 김영삼 정부 때에야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다고 언급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업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엑스큐스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경련 맡은 거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외국계 담배 회사가 대리점 사업을 권유를 했는데 이걸 거절했다고 해요. 이유가 뭐였죠? 들어보면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담배 사업은 굉장히 남는 사업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0%에 달할 정도여서 대리점 사업을 권유받았다고 하면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도 당시 돈만 보면 틀림없이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담배를 파는 건 성경의 기업 문화와 맞지 않아서 거절을 했던 건데요. 경영에 있어서 신뢰를 중시했던 겁니다. 육성 직접 들어보시죠. 역시 승현부가 그 확고하니까 더 이상 자기네들이 저기를 안 하겠다고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담배를 열심히 피워. 뭐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냐?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회사인데 우리가 안 피면 그러면서 피더라고. 겉으로 놀지 말고 이건 직접 직원하고 관계가 되는 거야. 교수님, 요즘 기업들의 화두가 ESG 경영입니다. 사회적 네. 가치를 창출하고 네.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과거와는 좀 달라진 이런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데 네. SK는 이걸 일찌감치 도입을 했다고요? 예, 일찌감치 도입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SK그룹이 추진하는 기업 전략의 한 중요한 중심축 가운데 하나가 ESG 경영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 유공이 모태가 된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여전히 에너지 업종에 있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 이 그린 비즈니스, 즉 친환경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전략을 세웠고요. 또 그룹 전체로 봤을 때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 그리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아리백 캠페인 이런 데도 활발히 가입을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확산되는데 SK그룹이 크게 기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창출하는 고용, 환경, 건강 등에 관련된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재무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사회 성과 인센티브 같은 거를 고안을 했는데 이거는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상당히 놀랍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그 이사회 중심 경영은 사회이사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권한까지도 실질적으로 많이 부여를 함으로써 네.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공학과 이지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